얼마 전에 그 7월 2일인가 그 웅크타드에서 우리나라를 이제 선진국으로 이제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 2개월 전에 한미 정상회담 5월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소위 북삼각지대 거기에 난민 해결 지원 요청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3개 국가, 그 이제 엘살바도르, 그 다음에 온두라스, 과테말라, 중미 북부 삼각지대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개발 협력, 뭐 아마 ODA 같은데 한 2,500억 정도를 3년간 추가 지원하는 걸로 합의를 했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우리가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되면서 어떤 국제사회의 책임도 좀 많이 이제 커졌고, 또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포스트 코로나 어떤 경제 다시 한번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도 기도 살려주고, 또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어떤 뭔가 상징적인 그런 이제 그 프로젝트가 필요한데, 이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에 요청한 이 난민 해결 사업과 뭔가 연계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다. 이걸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이제 왜 한국에,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한국에다가 저거 나라 난민 해결을 지원을 요청을 했을까? 우리가 이 난민 문제를 좀 들여다보면, 아까도 이제 말씀하신 그 북부 삼각지대가 거의 인구의 한 60%가 하루 1불 절대 빈곤선이라죠. 그 선에서 이제 사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아프리카 다음으로 절대 이제 빈곤 지역이 돼.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일자리, 빈곤, 또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정부의 부패 뭐 이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대거 이제 캐러반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불법 이민을 막고 어떻게 국경 질서를 회복할 거냐,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그 아주 현안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의 정책의 포커스는 이 3국 내에서 뭔가 이렇게 좀 이민자를 억제할 수 있는,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이 만들어져 가지고 미국 핵을 택하는 자체를 이제 줄여나가는, 이제 그게 이제 그 정책 목표가 돼 있는데, 저는 이게 이 불법 이민의 근본적인 해법은 빈곤에서 해방시킬 일자리 제공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 이러면은 우리 한국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제조업종과 기술 포트폴리오를 활용을 하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노동 집약적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걸 기본 토대로 해서 주변에 신도시를 건설하면 불법 이민을 원천적으로 우리가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된다 이러면, 아까 제가 웅크타드 얘기도 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 한 30%, 그 다음에 이제 개발도상국 뭐 한 70% 정도 되는 그 중간에 있는 경계의 위치에 있는 국가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선후발국 가교 역할을 한다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국가로서 이번에 선진국에 편입됐는데, 그럼 이제 국제적인 어떤 책임을 할 거냐를 본다 이러면, 이 프로젝트가, 이 난민 해결이 대한민국의 국제 신용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레버리지가 될 수가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난민 문제는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유럽도 다 이 난민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고, 이게 지구촌 과제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하고 같이 이제 이 협업을 해가지고 함께 세계 난민 해결이라는 어떤 이 거대한 지구촌 과제를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미국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지렛대를 활용을 해가지고 국제금융을 활용을 하면서 난민 해결, 개발 사업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난민 해결을 위한 개발 사업은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 산업단지 플러스 신도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법 이민의 근본적인 해법이 일자리를 찾는 거기 때문에, 그 나라에 일자리가 생기면, 즉 아까 말씀드린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그 나라 자체에 일자리가 생기면 그 나라의
국민들이 남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노동 집약적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경공업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는데 요거를 이제 각 국가의 내륙에다 건설하면 안 되고 국경지대, 즉 멕시코하고 요 북부 삼각지대에 있는 그 국경지대에 산업단지를 배치를 하고 지금 매년 한 26만 명 정도가 자기 나라를 탈출해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몰려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한 25만 명 정도 되는 우리 개성공단이 한 5만 7천 명 정도 되는데 한 5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한 5개 정도를 이제 맞춤형으로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당장 해야 될 게 이제 당연히 섬유단지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미 이 3개 국가에는 한국의 영원무역이라든지 세아상역 같은 봉지업체들이 많이 진출해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더 이제 확장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재 생필품이죠. 생필품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소비재 단지, 그 다음에 이제 부품 단지, 뭐 이제 이런 순으로 이제 되겠죠. 그렇게 되면 돈은 지금처럼 우리가 2,500억 원을 미국이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한테 난민 해결을 요청한 건 아니니까 돈은 우리가 미국 돈을 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무이자 20년 거치에 30년 상환해서 미주개발은행에 자금 지원을 요청을 하죠. 난민 해결을 해주겠다는데 이걸 미국이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생산량에 우리가 산업단지든 사업이든 가장 결정적인 건 판로입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게 되냐 안 되냐인데 이것만큼 판로가 확실한 게 없거든요. 이미 미국은 사실은 CBI 정책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70년대에 이미 아마 섬유 제품에 대해서 특허 관세를 부여해 왔죠. 그걸 더 확장한 개념으로 해서 이 산업단지의 생산량 70%는 미국 시장이 구매해 주는 걸로 우리가 아예 계약 자체를 맺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국에서 대량으로 유입되는 소비재도 대체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판로 자체가 이제 컨펌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6, 70년대에 소위 한국식 개발 경험을 가진 중남미 거주 1세대 원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민들이. 이분들이 그야말로 극빈국 상태에서 이 개발 경험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초기 셋업에는 이분들의 노하우와 경험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원로 풀을 우리가 또 이제 활용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동학님 질문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이게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 어느 정도 몇 년이 지나서 이민이 중단이 되는 게 아니라 즉시 이민 중단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국경 지역에 산업단지를 건설을 하기 전에 한 6개월 정도는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이 교육 시킨 동안에 임시 막사라든지 학교를 먼저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어가지고 당장 교육생으로 교육을 이제 공장 건물이 올라가고 산업단지 이제 토지공사가 들어가고 이러면 교육부터 시켜야 되니까 교육생으로 뽑히는 순간부터 급여는 70%, 60%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당장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곧바로 즉시 효과가 나타난다. 이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국내 파견자도 그럼 이제 거기에 우리가 이제 생산 설비를 가져가서 라인을 셋업해갖고 정상화를 시키려면 우리 인력들이 대거 이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인력들도 여기서 6개월 벌써 교육에 들어가는 거죠. 저기 보통 한 1년 정도는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는데 걸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미 뽑아가지고 우리는 교육시키고 교육시키는 동안에는 60, 70% 급여가 나가니까 이 사람들은 실직자가 아닌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거는 당장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산업단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이 북삼각지대라는 걸 가만히 보면은 지리적인 근접성, 그 다음에 이제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이 물류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는 지금 미국에 들어오는 부품들이 상당수가 중국에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탈중국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디커플링이. 그게 이제 부품에 이제 생태계가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북삼각지대를 미국이 지금 리쇼어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 내에 있는 제조업의 부품 생산 배후 기지로 만들 수가 있다. 여기 제대로 된 업종과 기술만 들어가면. 그럼 이게 우리가 어마어마한 이 산업 단지와 국내에 부품 단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하고 딱 접목이 되면은 여기가 세계 최대 지금 시장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배후 전진 기지가 될 수가 있다. 근데 사실 여기 보면 이미 미국의 휴지 산업협회가 있습니다. 이 산업협회가 하고 있는 일이 지난 3년간에 미국 기업에 납품하는 중미 공급망 구축을 해서 한 10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었는데 이 협회가
맞닥뜨리는 게 뭐냐면은 마땅한 중소기업이었어요. 그 중소기업의 업종 포트폴리오가 없는 거야. 중국에 가서 데려와야 되는데 중국에서 그렇게 보낼 만한 기술과 노하우가 갖춘 인력들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돈은 있단 말입니다. 시장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업종이 없다는 거지. 그 업종을 가진 데가 바로 대한민국 중소기업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한국 부품 중소기업 클러스터가 진출이 되면 미국의 휴지 산업협회하고 회원사들하고 협업이 가능하다. 혼자서 맨 땅에서 헤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 난민 위기를 자국의 제조업을 키우는 부품 배후 기지로 만들 수 있는 기회로 바꿔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인구가 이제 이민들 뭐 해서 몰려올 테니까 이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약 5만에서 한 10만 명 정도 되는 이 산업도시를 우리가 이제 구축을 하는 거죠. 우리 신도시 건설 노하우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뛰어나니까 그걸 이제 건설을 해가지고 수용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참고로 이게 우리가 안 해봤냐. 사실 IT가 그 대지진이 난 이후에 미국 클린턴 정부가 우리나라 세아상여에다가 요청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세아상여에 거기다가 봉제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약 2만 명 정도를 고용을 해가면서 그 재건에 이제 기여했는 게 있기 때문에 왜 그때 그 수많은 멕시코 기업도 있는데 미국이 클린턴 국무장관이 세아상여에다 요청을 했느냐. 세아상여이 가장 훈련된 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일 초기 셋업에 불모지대에 들어가서 셋업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거든요. 그 노하우를 가진 게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들, 중소기업들, 인력들이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우리가 미국과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관계를 확장을 이제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지금 과거 70년간은 미국 한미 동맹이라는 게 군사 안보 위주의 동맹 관계인데 이게 이제 한국이 선진국이 되고 이 국제적인 위상이 이제 굉장히 커졌단 말입니다. 그럼 이 위상에 걸맞게 이제는 대등한 위치에서 미국과 한국의 어떤 경제 산업 동맹으로 이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처럼 해오던 방식에서 한 단계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 올라가는 방식이 뭐냐? 바로 미국의 핵심 현안이 뭐냐 이거죠. 그 핵심 현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매칭을 시켜서 미국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해결해 줄 때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미국이 필요한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보다 더 강한 한미 동맹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하고 대기업이 이 정경협업의 대미 투자 카드로 다양한 개발 협력 사업을 미국의 핵심 현안, 난민 문제, 그 다음에 그 첨단 첨단 산업 자국 공급망 구축, 그 다음에 또 러스트 벨트 경제 부흥, 이런 거와 연결시켜가지고 제안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난민 문제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 또 미국이 하고자 하는 게 중국의 일더일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B3W라는 그런 이제 그 개도국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프로젝트를 국제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국만한 이 업종과 기술 포트폴리오를 가진 나라가 없거든요. 그럼 미국이 B3W를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펼쳐 나가려면 한국과 같은 파트너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그 러스트벨트 제조업. 미국도 전통 제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내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지 한 30년간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낙후되어 있고, 생산성이 떨어져 있는데, 우리 제조 기업들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이제 최고의 생산성과 기술 노하우로 정상화를 시켜버리면 그 내수를 수입 대체를 갖다 우리가 다 현지에서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판로가 걱정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한 서로 윈윈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저런 걸로 해서 우리가 난민 문제 해결, 또 미국의 러스트 벨트 부활, 또 첨단 산업 요번에 이제 대통령 가셨을 때도 같이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자국의 공급망 구축 이런 미국의 핵심 현안들하고 우리 개발 사업을 링크를 시켜서 미국 경제와 한국 경제가 그야말로 화학적으로 결합이 되는 그런 한 차원 높은 그 경제 동맹으로 발전하는데 아주 그 견인차, 레버리지가 되는 사업이 바로 요번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난민 해결 사업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몰라서 안 한다고 생각해요. 이 스케일을. 이게 그래서 제가 개발 기획 사업이잖아요. 현지의 문제와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딱 매칭시키는 거. 이게 이제 개발 사업이잖아요. 이 기획 역량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기업가적 국가거든요. 우리가 그냥 기업가적 국가를 해갖고 뭐 규제 없애가지고 기업들이 잘 하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면 그렇다면 그런 기획 역량이 과연 우리한테 가지고 있냐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사업은 혼자 못합니다. 그렇죠? 내가 아까 그래서 각자 도생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지금은 융합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융합의 주체가 있어야죠. 이 일을 벌리는, 실제 현장에 가서 현장을 벌리는 건 당연히 기업이 하죠.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 이런 개발 기획 사업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데 모이게끔 하는 힘은 누군가 주체가 돼. 그게 누구냐? 정부라는 거죠. 나는 그 정부의 넛지 역할이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삼성이 자발적으로 이거 말고도 돈 되는 데가 많은데 내가 여기를 왜 나가?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각 중소기업들은 야, 저기 나가면 돈 될 것 같은데 딱 그러는데 저기 내 혼자 나가서 저게 감당이 되나? 그 유틸리티 이걸 내 혼자 할 수 있나? 안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 전체 비전을 설명을 해주고, 자, 대기업은 당신네들 이렇게 나가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뭐 자금은 이렇게 지원받으면 자금 부담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일하면 당신네들 브랜드 이미지도 올라가고, 또 배후에 이렇게 신도시 건설도 하고, 이런 사업들이 당신들 기회가 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도 당신들도 이렇게 나가면은 지금 당장 돈이 없지만 정부에서 당신들 지금 부채 상황 계속 연장해주고 있지 않냐. 그럼 부채 탕감을 해줄 테니 빨리 이렇게 설비 들고 나가라.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죠. 그게 넛지 해주는 거죠. 그러면 정부의 어떤 전체적인 기획 아이디어, 기획 비전과 또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모아줄 수 있는 넛지 역할만 해줄 수 있다면 성사가 되죠. 제가 정부 조직을 잘 모르니까,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범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일개 부처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국무총리 직속이라든지 아니면은 더 올라가면 경제수석이라든지 아니면 청와대 내에 아예 이렇게 부처를 만들 수 있겠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성장 시대에서 성장 시대로 가지 못하는 거는 새로운 전환기에 거기에 맞는 질적 성장이라는 그걸 못 타서 그런 거지. 이런 개발 사업을 갖다 앞으로 엄청나게 개발을 해내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걸 주도할 수 있는 부처가 있어야 된다. 그럼 우리 기업 융합할 수 있는, 그럼 또 상대국하고 우리 이런 비전이 있다. 당신네들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데가 정경련과 대한상의죠. 왜? 이 기업을 대표하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김상조 정책실장 같은 분들이 5대 그룹 총수들하고 하면서 어떻게 공통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물었잖아요. 이런 게 바로 그런 거죠. 이미 다 하고 있는 건데 그 아이디어가 없는 것 뿐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같이 해서 성장 기회도 이 유설비 놀고 있으니까 유인력도 있고 해주면 일자리 만들어지죠. 중소기업들도 뭔가 새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가지고 반기업 정서도 대책이 되는 거예요. 반기업 정서를 해소. 지금 최태원 회장이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겠다고 공모전도 하고 하잖아요. 이런 게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는 거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열 거냐. 동반 성장이 중소기업한테 단가 인하 잘 봐줬다고 점수 A 주고 이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글자 그대로 동반 성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갑을 관계가 아니라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거리, 그 일거리를 있을 때 진정한 동반 성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일거리를 만들자 이거지. 그 일거리 중에 하나가 이게 상징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왜? 우리 국격도 올릴 수 있는 게 되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게 왜 미국이 그 수많은 맹강들을 제껴두고 대한민국에 요청했을까? 그리고 그걸 그냥 2.2억 불 이렇게 개발협력 자금 더 지원해 주는 걸로 퉁치는 거 너무 안타깝다 이거죠. 이 기회를 잘 활용을 하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국격을 올릴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보이스를 낼 수 있거든요. 지금과 같은 시대, 기후변화다, 난민이다. 지금 이제 글로벌 거버넌스를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 미국이 옛날 가지고 있던 게. 지금 바이든 정부가 그걸 되찾아오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다른 국가들도 그걸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 그러려면 이런 프로젝트 같은 걸 통해서 미국이 대한민국을 딱
바뀌고 글로벌하게 이런 사업을 펼친다 이러면 미국의 국격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한국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지금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돈은 막 넘치는 그러면 돈은 넘치는 거죠. 돈은 넘치는 건데 그 돈을 쓰고 그 돈을 써서 뭔가 일을 이루게 할 수 있는 역량, 그 역량이 결국은 업종과 기술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우리나라의 공급 과잉은 내수 시장에 의한 캐파 확장이 아니라 글로벌 수요 때문에 확장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그 수요가 멈추면서 오바 캐파가 되면서 엄청난 사회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양극화, 뭐 일자리 이런 걸 일으키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내치로 해결하려고 하거든. 글로벌 캐파를 내치로 해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후보님들이 대한민국의 경제의 태생적인 특성, 이 개방 경제, 그 다음에 이게 산업 구조의 공동 운명 체적,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직 계열화된 이거, 자생력이 없다는 거, 이런 몇 가지 특징만을 이해를 한다면 이런 건들이 나오면은 이게 내치로 어떻게 해결될 일이 아니구나, 글로벌하게 뭔가를 보는 안목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게 눈에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의 원류는 다 국내에서 원인과 결과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 결국은 원료를 찾아가면, 업스트림을 가면은 글로벌하고 연계가 돼 있거든요. 심지어 균형 발전조차도. 그렇다면은 다음번에 이 대통령은 글로벌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그럼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외교와 통상의 국민의 일자리 생존을 책임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70%는 외치입니다. 사실은. 30%는 내치, 여기 내치 70%는 국무총리가 알아서 하는 거고, 사실은 우리나라 대통령은 글로벌 대통령이에요. 본인 시간에 70%는 해외에서 보내요. 정상들 만나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뚫힌다 이거죠. 이 사회 문제의 원천적인 해결의 물꼬가 트이는 거지. 요 안에서 이걸 뭔가를 해소하려고 한다?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게 뭐냐? 불평등, 불공정. 왜? 요 파이 우물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당연히 공정 문제가 나오고 양극화 문제가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고 뭐 이런 수밖에 없는 거죠. 환경 자체를 막 밖으로 물꼬를 팍 터줘야 된다 이거지 지금. 물꼬만 터주면 이게 소소소소 이게 해결이 이게 되는 길을 찾거든요. 지금 균형 발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균형 발전이 지금 수도권 탓을 하잖아요. 아니, 지방 경제가 어려워진 게 서울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보면. 왜? 지방 산업 도시라는 게 다 글로벌 주력 산업 제조 기지로 산업 도시로 컸잖아요. 크다가 이게 이제 글로벌 이 산업이 수축이 되니까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일자리 찾아 서울로 오는 거 아닙니까? 선후 관계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지방 균형이라는 것도 저는 어폐가 좀 있다고 보는데, 균형 발전이라는 말도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길을 찾을 때 지방 발전도 가능한 거지, 대한민국 자체 이 모함이 길을 못 찾고 있는데 지방이 따로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일이지 않습니까?